네, 이어서 면책 조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 조항은 4개 조항에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제4조에 일반 면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대해서 8가지를 일반 면책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ICCA의 경우에는 면책이 7가지만 있어요. 7가지만 있고 BC의 경우에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악의적 손해에 대한 면책이 추가되어서 8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시간에 ICCA에서 4조, 5조, 6조, 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ICCA가. 근데 ICCA의 4조에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가 없고 B와 C에는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ICCA에서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가 보험자가 보상해준다는 겁니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가. 그러니까 담보 위험이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나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이 ICC 그래서 이거 보면 이 순서가 이게 지금 여기 있죠. 예. 어떠한 자의의 불법적인 고의적인 손상 또는 파괴가 ICC B하고 C에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ICCA의 경우에는 요 4.7 요 부분이 없어서 요 밑에 4.8이 4.7이 돼 있고 ICC B와 C에는 요 4.7이 들어가 있어서 4.8까지 일반 면책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면책의 내용은 뭐 여기 텍스트 원문 텍스트도 있고 요 뒤에 정리된 내용들을 좀 뭐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 불법 행위가 ICCA, B, C 모두에서 보험자 면책 규정으로서 면책 위험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뭐 배 밑에 구멍을 내 가지고 일부러 배를 침수시킨다든지 침몰시킨다든지 배를 바다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손해 방지를 위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누손이나 중량의 어떤 뭐 멸실, 자연 소모, 마모 이런 부분도 면책 위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손이라고 하는 거는 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액체류 있죠. 포도주라든지 주정이라든지 유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조금 조금씩 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량의 뭐 중량이나 용량의 부족 이런 거는 바다라는 컨디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곡물 같은 거 아니면 기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좀 뭐 습기가 날아간다거나 뭐 아니면 증발된다거나 휘발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의 감소 용량 감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신용장 쪽에 공부할 때 가부족 용인 조항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운송을 하다 보면 해상에서 운송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운송회사가 책임지는 것도 어렵고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더 웃기죠. 이건 뭐 늘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면책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누손, 뭐 용량 부족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자연 소모도 있어요. 운송 과정에서 뭐 통상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자연 소모라든지 자연 마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그거는 이게 당연히 그러한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별도로 보상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장이나 준비의 불충분이나 부적합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ICC, ABC 모두 이것에 대해서 피보험 목적물의 포장이나 준비의 불충분이나 부적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책 위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화장의 불완전은
구협회 적하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제 신협회적 적하약관과 개정협회 적하약관으로 넘어오면서 ICC, ABC 체제로 넘어오면서 이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운송 화물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사실 뭐 어떤 그렇게 정밀한 기계라든지 전자장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운송할 리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해상 운송에서 물론 진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행기로 뭐 하거나 하지만 그래도 기계, 대형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아주 정밀한 부품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상 운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바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게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멸실 손상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포장을 잘못했기 때문이지 뭐 운송을 잘못했다거나 보험회사가 물어줘야 되거나 그런 사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보험자의 면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고유의 하자, 이게 피보험 목적물의 고유하자 이 부분도 보험자 면책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부패, 변질, 변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육류라든지 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날아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맛이 변한다든지 색깔이 변한다든지 뭐 등등등. 그리고 스웨트 이게 습기가 차요. 선창 내에 안팎에 지금 요즘 요런 시기 있죠. 계절 바뀌면서 낮 기온하고 밤 기온이 다르고 또 이 선창이 그러니까 배가 요새 다 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철로 만들어져 있는데 배 안과 배 안 밖에 온도 차 이런 것 때문에 습기가 맺히죠. 그게 좀 모이거나 해서 그게 모여가지고 하물에 떨어진다거나 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 얘가 그냥 가만히 내비뒀는데 화학적으로 좀 불안정한 물질에 물론 그런 화학적으로 불안전한 물질들의 경우에는 운송 과정에서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정제를 투입을 한다든지 뭐 합니다.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고 그냥 운송했다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조치들이 미비를 했을 때 물품에 대해서 자연 발화가 한다거나 뭐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도 이거는 물품의 사자나 성질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면책이 되고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지연. ICC, ABC 모두 지연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 그 지연의 근인에서 생긴 멸실손상 비용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악천후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악천후가 있었어요. 또 태풍이 왔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멸실손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악천후, 헤비웨더 이거 ICC A나 B나 C에 보면 C는 아니죠. 어쨌든 뭐 ICC A 경우에는 이 헤비웨더에 의한 것을 보상을 해주죠. 근데 이 악천후로 인해서 선박 운송이 지연됐어요. 딜레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냥 늦어졌어요. 늦어졌어요. 악천후에 의한 딜레이는 좀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뭐가 있을까? 배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배에 불이 났어요. 배에 불이 나서 물건이 탔어요. 그러면 그거 멸시 보상해주죠. 배에 불이 난 것 때문에 불 끌려다 보니까 배가 늦게 도착했어요. 항구에. 그래서 늦게 도착한 것 때문에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늦게 간 거, 배가 운송이 늦어짐으로, 그러니까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뭔가 지연이 발생을 하면 그런 어떤 피보험 위험 그 자체에 의한 손해는 보상을 해주는데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늦어지고 그 늦어진 것 때문에 생긴 멸실손상 비용 이거는 면책위험입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피보험 위험 때 하재가 나고 악천후가 나고 뭐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이것 때문에 손해가 나는 거 이것 때문에 멸실손상 생기는 거 다 보상을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늦어졌고 늦어진 게 원인이어서 여기서 멸실손상이 났다 이거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 지연이 일반 면책에 있는 그러한 이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섯 번째, 선박 소유자의 도산이나 금전상의 채무 불이행입니다. 요것도 구협회 적하약관에는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전상의 어떤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박을 운송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부도나는 거죠. 운송인이 부도나는 거예요. 운송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운송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멸시 손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요 6번 금전상의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시 앞에 여기 보면 20번 슬라이드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원문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으로 인한 멸실, 손상,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면책이에요. 여기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근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렇게 해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험 목적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 피보험자가 그러한 파산, 궁핍, 그 항해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면책이 돼요. 그럼 모르면 면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진해운이 이제 망했잖아요. 한진해운이 오늘 내일 해요. 당장 내일 부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알고, 그 어렵다는 거 알고, 저 회사 내일 망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도 내가 운송을 의뢰했고, 운송을 맡겼어요. 근데 진짜 망해가지고 중단됐어요. 그럼 내가 알고 맡긴 거잖아. 그러면 면책이에요. 보험자가 면책이에요. 보험자가 돈을 안 줘요. 성실하고 준수하고 평판 좋고 문제가 없고 가망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운송인한테 피보험자가 운송 의뢰를 해야 되는데 상태 안 좋은 애한테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는 보험금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저 회사가 겉보기에는 엄청 튼실해. 뭐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회사가 경제적으로 없다는 사실을 몰라. 근데 뭐 당연히 잘 해주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운송을 맡겼어. 근데 부도가 났네? 나는 그 회사가 부도 날지 전혀 몰랐어. 그러면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보험자가 보상해 줍니다. 그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4.6의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자 핵 분열, ICC-A, ICC-B, ICC 모두 들어가 있고 ICC-A의 경우에는 요 어떤 특정한 자들의 불법 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파괴가 없기 때문에 요 내용이 ICC-A의 경우에는 4.7이고 ICC-B와 C가 4.8입니다. 자, 그럼 내용은 뭐냐면 원자 핵 분열 및 또는 원자 핵융합, 기타 유사한 반응, 방사성이나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일체 무기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멸시손상 비용. 이 뭐예요? 원자 핵분열. 여러분들 영화 오펜하이머? 그 오펜하이 맞나? 본 적 있죠?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원자 핵분열. 원자 폭탄이죠. 원자 핵융합. 수소 폭탄이죠. 기타 유사, EMP탄이나 이런, 그 방사성 이용한 이 핵무기와 비슷한 부류의 무기들. 그런 거가 사용돼서 발생한 멸시 손상 비용. 쉽게 말하면 이제 인류 멸망이죠. 인류 멸망하면 보험회사 찾아가면 보험회사라고 해서 남아 있을까요? 서로 그 핵무기라고 하는 거는 무기는 무기입니다만 그 핵무기를 그 누군가가 쓴다는 것 자체는 이제 지구 종말이죠. 인류 멸망이죠. 그런 상황에서 뭔 보험회사가 뭘 하겠어요. 물론 이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면책된 사안은 없습니다. 왜냐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줄 알고 이 무슨 개정협회 적하약관의 내용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 내용들은 다 1982년 신협회 적하약관이 만들어지면서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면책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어떠한 자들의 그 불법 행위, 서버타지입니다. 의도적인 손상이나 파괴. 이거는 아주 그 불성실한 그런 어떤 자들이 해코지 하는 거죠. 물품이나 선박에 대해서 해코지 하는 거. 주로 이제 물품이죠. 지금 적하보험이니까 선박은 선박보험에서 얘기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화물에 대해서 해코지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험자의 면책으로서 규정을 하는 것인데 B와 C는 면책이에요. 하지만 A는 면책이 아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준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불례항 및 부적합 면책 약관. 이름이 어려워요. 한국어로 발음하기가 너무 어렵죠. 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입니다. 영어도 발음이 어렵네요. 자, 내용은 뭐냐면 피어보험 목적물을 선박에 적재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박이 바다의 항해를 견딜 수 있는 컨디션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할 때 unseaworthiness, 불례항, 내향성, 가망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안 갖춰진 선박이 있어요. 안 갖춰진 선박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거죠. 그 보험자가 이 seaworthiness를 갖추지 못한 선박에 대해서 있었고 거기에 화물을 실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배가 진짜 항해 도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보험자 입장에선 가망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우리 적하보험이에요. 그 선박보험 쪽이 아니고 적하보험이에요. 가망성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쓸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면책을 하잖아요. 근데 면책이 선박보험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인데 앞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적하보험은 뭐예요? 내가 선박을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죠. 나는 뭐 한 사람이에요. 화물 수출을 준비를 해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송인한테 운송을 의뢰해가지고 운송을 맡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뭘 가망성을 갖추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구협회 적가 약간 이런 거 볼 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선박의 가망성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인 하주 적하보험에서 이 사람들한테 그 책임까지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개정협회 신협회 적하약관 개정협회 약관의 이 5조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면책이 되는데 한정적으로 면책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선박의 불감항에 대해서 면책이 된다. 보험자가 돈 안 준다. 다만 어떤 경우에만 이 불감항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면책이다. 그러면 모르고 있었다면 피보험자가 선박이 불감항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뭐랑 똑같아요? 이 앞에 있었죠. 4.6. 자, 선박이 부도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망성을 갖추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험자가 면책이 돼서 보험금을 안 주는데 그 안 주는 게 뭐예요? 피보험자가 알고 저지른 일은 보험자가 면책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당한 거는 운송인한테 피보험자도 하주잖아. 수출자잖아. 운송인이 있잖아. 운송계약을 통해서 운송을 의뢰하잖아. 근데 이 운송인이 재정 상태로 안 좋아서 부도가 난다거나 가망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하주 입장에서 수출자 입장에서 송화인 입장에서 운송을 의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혀 몰랐어. 그러면 그거 모른 것 같고 뭘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거지. 그런 단서 조항이 달려있는 조항입니다.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1.2 여기 보면 컨테이너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컨테이너 선박의 가망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항의 이름이 보면 unseaworthiness잖아요. unseaworthiness는 배가 어디요? 영어 표현 좀 볼게요. unseaworthiness of vessel or craft 이 얘기죠. 이 얘기죠. 가망성이죠. 근데 여기 5.1.2에는 unfitness of container or conveyance 뭐예요? 컨테이너나 운송 연구가 unfit해. 우리 피트니스 몸을 쉐이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맞춘다는 거죠. 핏하다. 근데 unfit이야. 안 맞다는 거죠. 뭔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 얘기예요. 컨테이너나 운송 연구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보험자 면책이에요. 근데 그냥 면책이 아니고 이 unfit하다는 거를
뭐한 경우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면책이에요.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르고 했으면 언피트니스한 상황을 피보험자가 몰랐어요. 그러면 앞서 있었던 내용들처럼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고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5.1.1, 5.1.1의 면책 규정, 이 말이 있어요.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선박의 불가망과 관련된 걸. 근데 이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이 보험 목적물을 이 대상이 되는 보험 목적물을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불가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선박이 있어요. 불가망이에요. 배가 항해를 견디지 못해요. 산하증권이 있어요.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가 보험을 들었는데 이 배가 불가망인 거를 예를 들어서 알았어. 난 알았어.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알았으면 뭐라고 했어요? 면책이죠. 보험자가 책임 안 져주죠. 내가 알고 unseaworthiness 한 선박에다 실어놨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선의의 제3자한테 넘겼어. 사실 이거 행위 자체가 뭐예요? 속인 거지. 불가망인 배에다가 화물 실어놓고 운송계약 체결해놓고 보험 들어놓고 내가 딴 사람한테 넘겼어. 이 사람은 운송계약 통해서 산하증권도 넘겨받고 뭐도 넘겨받았어요. 보험계약도 넘겨받았죠. 뭐 이 사람 알겠어요? unseaworthiness 상황인 걸 알고 있겠어요? 모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모르고 당한 거죠. 모르고 당한 거면 어떻게 한다고?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거고. 자, 그 다음에 5.3. 자, 우리 기본적으로 보험자는 우리가 워런티를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선박이 항해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바다의 그 가혹한 컨디션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워런티 중에서도 묵시 담보였습니다. 그 묵시 담보의 내용과 사실은 상충되죠. 왜? 하주는 선박을 운영하고 선박을 관리하고 선박에 그 어떤 인볼브되어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선박을 운송 계약을 통해서 운송에게 운송 의뢰를 하고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주가 피보험자인 하주가 선박의 운영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unseaworthiness를 뭐 책임을 묻는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가혹하기 때문에 이 5.3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6조의 전쟁 위험 면책약관 War Exclusion Clause입니다. 전쟁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해적 위험을 면책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요거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ICC B와 C에는 해적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 있다는 말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 27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전쟁 위험 약관은 ICC B와 C의 War Exclusion Clause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6.2가 있죠. 6.2가 ICC B와 C는 이렇게 내요.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and the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죠.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ICC A의 6.2는 요렇게 한 다음에 piracy accep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적 행위 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적 행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면책에서 빠졌잖아요. ICC A 기준으로 면책에서 빠지면 면책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를 다 물어준다 했잖아요. 근데 해적 행위는 적어놨는데 이런 행위들을 적어놨는데 여기서 해적은 뺀대. 해적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해상 위험으로서 ICC A의 경우에는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가 해당이 됩니다. ICC B는 C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해.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CC B와 C에서는
이게 면책도 아니고 뭐 담보도 아니고 좀 비담보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근데 그러면 요 잠깐 요 내용들을 좀 쭉 나열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자, 전쟁, 내란, 혁명, 반역, 반란, 뭐 이런 거, 적대 행위, 이런 행위,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획, 납포, 강류, 억지, 억류, 그리고 유기된 기뢰, 폭탄, 이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것들이 다 어떻다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면책조항입니다. 면책조항. 자, 그 다음에 7조 SRCC죠. 동맹포 폭동 소요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면책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안 되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노동자들의 파워, 락다운,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라이어, 시빌 커머션, 그런 사람들이, 사태로 인해서 발생된 리절팅, 그런 사태로 발생된 것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일체의 테러 행위. 즉, 이 일제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 이게 뭐냐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설립된 일체의 정부를 무력 또는 폭력으로 전복 또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행동하는 조직을 대신해서 아니면 그 조직과 연대해서 행동하는 행위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 그게 일종의 테러 행위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 그렇죠. 뭐 종교적 어떤 뭐 근본주의나 뭐 이런 뭐 어떤 극단주의. 저는 뭐 그런 운동을 극단주의라고 볼게요. 그런 극단주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다수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거나 다수의 선박이나 뭐 운송 용구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공격이 되기도 하죠.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이런 행위들은 보험자가 면책이 된다. 이 위험들을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서 얘기하게 될 협회 동맹파업 약관을 통해서 특약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 4조, 5조, 6조, 7조에 있는 내용까지 그 면책 약관들을 살펴봤습니다. ICC, ABC가 있고 다 면책이죠. 근데 한 가지,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 여기 전쟁 위험 여기에 전쟁 위험이 아니고 포획 위험 여기에 여기 이제 뭐 X로 되어 있는데 해적은 제외한다 들어가 있죠. 요거 들어가 있고 제3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고의적 손상 파괴의 경우에는 ICCA의 제4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담보 위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대체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으로서 규정되고 있고, 특히 6조하고 7조의 경우에는 이걸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자로부터 커버를 받으려면 뭘 하면 된다? 뒤에서 얘기하게 될 IWC나 ISC를 특약을 들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면책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고 운송 약관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